여러분 반갑습니다. 특별히 이제 40주년을 맞이한 우리 이제 이 학회의 학술대회에 함께할 수 있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영적인 가난을 이제 진군해 들어가는 그런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들으신 것처럼 이제 40주년 이후에 더 많은 차세대의 많은 일꾼들이 하나님 나라 운동에 여러분들이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 자리에 와서 배워야 할 자리인 것 같은데 오히려 여러분과 나눔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돼서 감사를 드리고요. 아까도 우리 손봉호 명예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9장 15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의 사역도 보면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전파하시고 그리고 이제 고치셨다라고 하는 어떤 교육 선교 또 학교를 병원을 통한 이제 어떤 이런 의료 선교 그리고 이제 실제 교회를 통한 복음 선포 세 가지를 함께 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교회도 역시 언더다 벤젤러 선교사님을 비롯해서 한국 교회사를 보면 실제로 교회와 병원과 학교를 함께 세 가지 사역을 해왔던 것을 봅니다. 보통 트라이앵글 메소드라고 이제 교회사 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요. 그러한 것처럼 오늘도 좀 방금 전에 의료를 통한 하나님 나라 운동이 어떻게 가능한지 또 말씀을 해주셨고, 저는 아무래도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교회를 통한 복음 선포에 대한 부분들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저도 연희동에서 담임 목회를 작년까지 14년 동안 잘 하고 있었습니다. 사택도 있고 교회도 뭐 아무런 빚이 없이 잘 갈 수 있는 교회였지만 최근 코로나 3년 동안 교회들이 청년들이 다 교회를 떠나가는 그 현실을 보면서 특별히 대학 캠퍼스도 3년 동안 신입생들이 전혀 들어오지 않아서 선교단체가 다 무너졌다고 해도 여러분 과언이 아닙니다. 몇몇 선교단체 정도만, 그것도 부모들이 그 선교단체 출신이라 자녀들을 권해서 그런 차원에서 인원을 메꾼 정도지 거의 캠퍼스 선교단체나 교회 대학 청년들이 다 무너져 있는 걸 보면서 저는 한 20, 30년 동안 캠퍼스 사역을 해왔던 연세대 중심으로 해왔었는데요.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는 그런 심정에 작년 연초에 교회에 말씀을 드리고 연말까지만 하고 사임하겠습니다 하고 작년 12월에 사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 1월 달에 다시 안국동에 카페 교회로 청년들이 올 수 있는 교회로 다시 개척을 해서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신촌에 있는 학교들을 중심으로 좀 다시 선교단체나 여러 가지 기원 활동들을 좀 다시 리빌딩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우연찮게 1월 달에 숭실대학교 한 교목이 찾아와서 후배였습니다. 선배님, 이제 숭실대학에서 소그룹 체프를 하는데 와서 좀 도와주십시오. 예를 들어보니까 1,500명을 8명씩 나눠서 200개 소그룹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채플 1,000명씩 놓고 그냥 다 졸고 있는 그런 채플을 이제는 8명씩 소그룹을 짜서 그 시간에 기독교적인 가치관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연대에서 기독교 과목을 강의할 때 제가 100명이나 혹은 50명 클래스를 맡으면 저는 4명, 5명씩 제가 조를 짜서 소그룹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기독교 신앙과 여러 기독교 가치관, 세계관들을 전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 왔기 때문에 이게 100명이 아니라 1,500명 너무 놀랍다 해서 제가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하게 됐고요. 그런 관계로 7월부터 이제 숭실대 초빙 교수로 소그룹 채플이라든지 또 들어가 보니까 유학생들에 대한 사역이 전혀 안 되고 있어서 외국인 유학생 사역들을 비롯한 글로벌 선교센터를 제가 새롭게 세팅해라는 과정을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부터는 이제 3,000명, 신입생이 3,000명인데요. 숭실대학교는 참고로 채플을 6학기를 들어야 됩니다. 3년 들어야 되는데 1학년들에게 올해까지는 반반씩 들었던 것을 3,000명 전원 다 400개 소그룹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교회 목회자분들을 비롯해서 지역교회 목회자분들이나 평신도분들 약 한 400명들을 모집하고 실제로 그분들을 교육하는 일을 하면서 이런 것이 단순히 학교의 채플이 살아나는 운동만이 아니라 어떤 지역 교회의 많은 목회자들과 이제 평신도 리더십들이 실제로 이제 학교에 들어와서 학생들을 만나고 또 그들의 소그룹에 대한 운동들이 일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여기 계시는 석중준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목회자분들, 사역자분들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함께 일을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교회에서 목회를 오래 했지만 이렇게 안 믿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그룹을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한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8명 중에 1명, 많아야 2명 있을까 말까. 대부분 넌크리스찬 학생들입니다. 안 믿는 학생들하고 한 학기 내내 함께 어떤 성경과 관련된 기독교 가치관을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기회이고요. 전 이것이 다시금 캠퍼스 선교, 학원 선교의 새로운 어떤 마중물 역할이 되어서 기독대학들, 특별히 또 미션 스쿨들, 그리고 이런 운동들이 또 여러 기독교 대학이 아니더라도 서울대라든지 또 주요 대학들이 기독 교수님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소그룹 운동들을 통한 활성화를 통해 새롭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되지 않나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 정재현 교수님께서도 소그룹을 통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요즘에 학생들은, 청년들은 일방적인 걸 원치 않습니다. 인터넷 강의를 한 3년 동안 주로 듣다 보니까 사실 강의도 되게 빠르게 2배속으로 막 듣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 TV를 봐도, 축구를 보더라도 혼자 그냥 저희처럼 TV를 보는 게 아니라 인터넷을 보면서 본인이 감독입니다. 다 이거 이 선수 넣고 이 선수 빼고 해야지, 항상 이렇게 상호 소통하는 측면에서 그들이 뭔가 참여하기 때문에 채플 시간에는 지금도 2, 3학년들은 다 대그룹 채플을 하고 있습니다. 다 자고 있습니다. 그냥 다른 거 리스버 끄고 다른 걸 하거나. 소그룹 채플에는 한 명도 졸지 않죠. 90% 이상의 만족도가 있고 실제 신앙적인 여러 가지 변화라든지 지역교회와 연결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 저의 개인적인 사역과 나눔들을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좀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내용들을 살펴보면 무종교 대학생들, 청년들의 그런 비율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교회를 비판하는 차원이 아니라 기독교를 포함한 타종교까지도 이제 관심 자체가 많이 사라져 있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들을 돕고 섬겨야 될까라는 차원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요. 네. 여기 조금, 네. 죄송합니다. 여기 넘기는 게, 네. 그래서 보면 이제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과 일자리가 많이 불안정한 것도 볼 수 있고요. 교육이나 진로 선택의 압박감, 또 여러 가지 우울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드린 책자에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사회적인 기대라든지 가치 충돌이 요즘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도전들입니다. 자기 정체성, 또 자아 실현을 탐색하는 그런 창업이나 취업에 대한 도전들을 하지만 단군 이래로 최고의 스펙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얘기하지만 굉장한 어떤 바늘구멍과 같은 취업문 속에서 어려워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환경, 사회적 불평등, 인권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런 문제에 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해야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청년들의 현실을 보면 주거 빈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서울시 평균 대학가의 청년들의 그런 주거 비용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60에서 70입니다. 실제로 이대 앞의 경우에는 한 85만 원, 거의 90만 원에 육박한다라고 합니다. 방 하나 단칸방이 그렇고요. 거기에 식사비라든지 또 생활비를 포함하면 최소한 100만 원 이상의 그들에게 필요한 생활비를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 이런 청년 빈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이 도표가 보여주는 것처럼 이 맨 앞에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전체 평균입니다. 어떤 가구 주가 연령별로 어떻게 순자산이 증가하는가를 다 보여주고 있는데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30대 이상은 다 증가합니다. 규모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하지만 20대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도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절반 혹은 3분의 1 이하 수준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20대가 열심히 하면 되지 왜 그래? 아니 여러분 이런 도표가 보여주듯이 20대들은 계속 빚지고 있는 그야말로 청년 실신이라고 불리는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취준생이라고 하죠. 취업이 계속 늘어나고 대학 평균 6년 남학생은 7년, 여학생은 6년 동안 지냅니다. 군대가 사실 요즘에 18개월로 줄었고 실제로 한 60만 명이 안 됩니다. 군인이 황금어장이라고 하죠. 영적으로 보면 대학 캠퍼스가 전국에 320만 명이고요. 한 6, 7년 동안 어떤 그들이 대학생활로 있는 것을 보면 훨씬 더 영적인 황금어장인데 문제는 한국 교회가 이러한 대학 캠퍼스 청년 사역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습니다. 저도 담임 목회를 해본 입장에서 교인들의 중직자들의 반응은
몇 년 있으면 떠날 친구고 우리 교회 남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청년 목회에 자꾸 신경을 쓰시냐. 오랫동안 남아있는 우리한테라도 집중을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학생들이 그러다 보니 유학생들, 외국인 유학생들의 사역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그냥 유학생들 오면 뭔가 도와줘야 되는 부담스러운 존재 정도로만 생각하고, 제가 실제 신촌에서 목회를 하면서 그 수많은 신촌의 대형 교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외국인 유학생들이 저 강 건너서 온누리교회, 사랑의 교회, 여의도 순복음 큰 교회로 가야만 하느냐. 신촌에 교회가 많은데 유학생들 적어도 영어 예배, 중국어 예배, 몽골어 예배, 베트남어 각 나라 언어별로 토요일이든 주일이든 한 공간을 좀 띄어서 그들에게 약간의 사례비를 지원해서라도 좀 그 모임을 공간을 좀 제공하면 어떻겠느냐고 제가 수십 년을 얘기해도요. 신촌에 딱 연세대학교 앞에 창천교회 한 군데에서 중국어 예배 하나 만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실제 재정적으로 별 유익이 되질 않죠. 제가 그래서 이런 기회가 되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죄송하지만 해외 선교사님을 10분 이상 파송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국내에 와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 그 나라의 각 지도자급입니다. 이들을 한 명을 더 섬기고 잘 교회가 돕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만큼 이제 현재 우리나라에 한 21만 명의 외국인 유학생들이 와 있습니다. 이제 27년까지 정부는 30만 명의 외국인 유학생들을 유치한다고 합니다. 사실 대학들이, 여기에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모르겠지만 지방 대학들은 이제 인구가, 제가 대학 들어갈 때마다 100만 명이 넘는 시대였지만 한 학년이 지금은 20만 명 수준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대학 정원의 이제 절반밖에 되지 않는 지금 출산 인구죠. 나머지 인구는 다 유학생으로 채우지 않으면 실제로 대학 운영 자체가 불가능한 시대인데, 제가 숭실대에 가서도 보니까 지금 한 3,000명, 내년에 한 5,000명까지 유학생 늘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신앙적인 접근이 기독교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기독교 대학이 그렇다면 일반 대학은 훨씬 더 심각하죠. 근데 주변의 지역 교회들이 이러한 것을 좀 보고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를 모색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들을 보면서 청년들의 이러한 부채도 계속 다른 세대에 비해서만 증가하고 있고요. 여기에 참 저는 이 도표를 보면서 제가 일반 기성 목회를 내려놓고 청년 사역에 다시 집중하겠다고 결정했던 도표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각 세대마다 자살하는 사람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시면 실제로 10대, 20대, 30대는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죠. 다른 연령들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까 보았던 그런 경제적인 이유와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중에 특별히 20대의 자살률은 굉장히 훨씬 더 심각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제가 작년에 어떤 교회에서 이제 교경회업 차원에서 청년 목회자들 한 100여 명 모인 목사님, 전사님 모인 이제 제가 주제 강연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계신 청년부 담당 목사님들, 여러분들의 꿈이 뭡니까? 여러분의 바람이 뭡니까? 아니, 여러분의 다음 목회지는 어디입니까?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저처럼 담임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다들 이렇게 웃으면서 끄떡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담임 목회를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지금 떠나려고 하는 청년 목회로 다시 들어가려고 합니다. 작년 6월이었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볼 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사실 어린이 사역, 청소년 사역, 청년 사역, 전문 사역자들이 길러지지 않는 환경입니다. 저도 청년 사역에 헌신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온누리교회 사역을 제가 8년 정도 했었는데요. 온누리교회 전임 사역을 저에게 요청할 때 저는 거꾸로 사역을 사임하고 캠퍼스 사역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연대에서 만든 모임이었는데요. 그때 수석 부목사님 하신 말씀이 도대체 무슨 모임을 가는데 온누리교회 전임 사역을 안 하느냐. DTP라는 모임이 되게 튀는 프로그램인데요. 디사이플십 트레이닝 프로그램이라 했고 연대에만 있었던 모임이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 지금도 기억나는데요. 아니, CCC도 아니고 YM도 아니고 듣도 보도 못한 무슨 캠퍼스 모임 때문에 온누리교회 전임사역을 그만두느냐고. 그 이후로는 사실 제가 박사과정을 하면서 학생들을 섬겨주고 했기 때문에 새벽에 우유 배달도 하면서 어렵게 캠퍼스 사역을 했습니다. 그냥 큰 교회에 제가 전임을 하면 훨씬 더 편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캠퍼스 사역을 하려면요. 실제 많은 사역자들이 자비량으로 살아야 되고 특히 저처럼 신대원을 가려고 하면 캠퍼스 사역 때 내려놔야 됩니다. 한국 교계가 이런 사실 캠퍼스 사역하는 사람들 위해서 군목 가듯이 신대원 졸업하면 안수 주고 바로 보내지 않습니까? 캠퍼스는 그런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캠퍼스 다 내려놓고 실제로 그곳에 가서 신대원 사역에 전임을 해야만,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이 캠퍼스 사역을 한다고 해서 2년 3년 동안
그냥 그것을 인정을 해줍니까? 기독교 대학들 아니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런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소리가 자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한국 교계에서도 청년 사역들을 위해서 정말 캠퍼스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많은 우리가 길들이 열려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렇게 늘어나는 청년들의 고독사, 아까 말씀드린 심각함들을 좀 함께 좀 여러분들이 고민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교재 57쪽에 계속해서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공동선을 위한 협력과 연대를 강화해 나가는 역할을 해야 되겠는데요. 실제로 이제 그 공정과 사회적 평등, 인권과 사회적 정의 이러한 실제로 청년들의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어떻게 그들이 살아야 될까에 대한 것들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또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환경 보호, 또 교육과 역량 개발, 사회적 기업 협력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청년들이 사실 보면 중시하는 가치관이 예전에는 어떤 자유라든지 경쟁 이런 것들을 좋아했다면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국가적인 문제들을 경험하면서 공정성과 평등에 대한 관심사가 훨씬 더 앞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오늘날 현실 속에서는 소수가 많은 것을 독식하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서 어떤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어떻게라도 내가 생존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사실 공정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현실들에 대한 원망, 오히려 또 다른 능력주의, 메리토크라시즘이라고 하는 능력주의 현상으로 정말 약자들을 오히려 더 배제하는 그런 형식으로 가는 형태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통해서 청년들이 어떠한 공동선을 향해야 될지를 좀 나눠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런 사실 여러분 책자 58쪽에 제가 써놨는데요. 개인의 어떤 노력 부족으로 많이 얘기합니다. 성공하지 못하는 건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우리가 어릴 때 속담 들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사실은 기독교적인 가치관은 하늘은 서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자조사회가 아니라 공조사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신의 능력 부족으로 만들리는 거대한 사기극 속에서 우리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새롭게 우리가 세상을 변혁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들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영적인 것만을, 구원만을 추구하는 혹시 초대교회의 영지주의와 같은 이원론으로 우리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속 가능한 그런 교회가 발전과 또 환경 보호 차원에서 이런 공적 개발 원조를 비롯한 것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미 우리가 밀레니엄 디벨롭먼트 골스를 하면서 MDG 이후에 2016년부터는 이제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 골스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지만 2001년부터 15년까지 목표는 절대 빈곤, 그때 당시 1.25달러였었습니다. 하루에 1.25달러로 미만으로 의식주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절대 빈곤자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을 50%로 줄이자 했는데 2016년에 유엔에서 평가를 해보니까 성취를 했죠. 그래서 이제 2016년부터 또 15년 동안 2030년까지 서스테이너블하게 포스트 MDG를 하자 해서 이제 지금 현재가 절대빈곤이 1.9달러로 조금 올라갔는데요. 1.9달러 미만으로 살아가야 되는 절대빈곤자를 제로로 만들자. 이것이 바로 여러분 SDG 핵심이며 첫 번째이며 노 포버티죠. 그 외에도 17가지 주제를 가지고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코이카를 통해서 매년 한 5조 원에 가까운 공적 자금들을 여러 가지 최빈 국가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이러한 코이카라든지 EDCF를 통해서 하는 어떤 국제개발 협력에 보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턱없이 많이 부족합니다. 교회의 많은 어떤 중장년들이라든지 청년들이 이러한 것에 많이 할 수 있게끔 저는 적극적으로 선교와 함께 연계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청년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역량들을 좀 더 넓혀갈 필요가 있는데 저도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카페 교회를 제가 시작을 하면서 이곳에서 이제 청년들이 함께 알바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토론 모임들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영국의 이제 알랭드 보통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더 스쿨 오브 라이프라고 하는 인생 학교를 실제 만들면서 런던에 있는 많은 시민들이 어떤 학교나 일반 사회에서 가르쳐 주지 않는
직장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인생 학교를 하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우리나라에도 이런 소개가 된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있는 곳이 안국동이기 때문에 종로 안국동의 북촌에서 K 컬처 캠퍼스라고 하는 걸 통하여서 정말 그 마을 공동체의 다양한 학교. 그래서 20, 30대는 사실 취업과 창업에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경험이 부족하죠. 40, 50대는 생업에 바쁘지만 여러 가지 도움들을 필요로 하고 있고요. 60, 70 이상의 어르신들은 덕업을 하길 원합니다. 창업, 취업, 생업, 덕업 이 모든 연령대를 서로 연결해서 함께 일들을 할 수 있게끔 지금 그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마을 공동체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과정들을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공동선을 위한 청년들의 사역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가 제안을 했는데요. 결국은 소그룹을 통한 숭실대에서 하는 그 소그룹 체프를 통한 소그룹 운동 그리고 또한 공동체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저도 중랑구 묵동에서 청년들이 20명이 함께 공동 거주하는 청년 학사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남학생 10명, 여학생 10명 보통 보증금 없이 매월 25만 원에 먹고 자고를 다 해결할 수 있게끔 청년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MK나 PK 학생들이 많이 들어와서 함께 했었는데 그 가운데 그들의 여러 가지 사회적인 고민과 대안들을 같이 논의하고 하는 그런 공동체를 통한 운동들을 많이 했고요.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많은 리더십 개발을 위해서 이것도 제가 연세대학에서 과목으로 개발했었던 1학점짜리 프로그램이지만 함께 캠프도 하고 또 해외 봉사도 하고 다양한 것들을 학교의 공식적인 어떤 공적 차원에서 행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리더십을 강화시켜 나가고 뿐만 아니라 이제 공동선을 향한 여러 가지 연대와 협력이 필요한데요. 여기 이제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요한 크리소스토모스, 황금의 입이라고 불린 분이죠. 이분이 얘기한 것처럼 사실 공동선을 추구하는 일이 가장 완벽한 기독교의 법칙이다. 또 정확하게 세워진 이정표고 무엇보다도 최고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시대 공동선에 대한 여러 가지 사례들을 계속 만들어가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것은 영국 성공회가 Together for the Common Good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공동선의 의미와 실천을 통해서 교회를 활성화하고 공동선 원칙을 실천하고 또 공유된 목적을 위해서 서로 다른 의견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협력함으로써 직업적 책임도 다하고 사회적 연대를 육성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관계 구축을 핵심 사명으로 여기면서 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는 교회가 사회적 영적 각성의 특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회의 소명을 활성화하는 이런 운동들을 하고 있죠. 이런 차원에서 오늘날 한국 교회와 또 많은 청년들이 이런 시대 속에서 올바른 공동선을 위한 고민이 무엇인가를 이런 자리를 통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확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부족한 자의 강의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